자, 볼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드디어 놀라지 마세요. 무슨 사? 현대사. 아무나 물어볼게. 자, 눈 감고 너 애기야. 현대사의 시작이 언제일까? 혹시 아는 사람? 현대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대사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자. 현대사가 언제부터인지 아는 사람? 나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순간, 이 순간부터 현대사야. 왜 그런가 보자. 재밌게 해볼게요. 해방이 됐는데 우리 힘으로 독립 못했죠. 자, 누가 들어와요? 소련 들어오고 미군 들어왔죠. 38선이 거졌죠. 냉전이 됐죠. 이것 때문에 6.25가 터졌죠. 남북이 분단됐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져 오잖아. 자, 머스마들 무서운 얘기 해보자. 여기 있는 모든 거의 대다수의 머스마들 남학생들은 다 군대 가야 되죠. 왜 군대 가야 돼?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은 했는데 우리 힘으로 못했죠. 소련 들어왔죠. 미군 들어왔죠. 38선 거졌죠. 냉전 됐죠. 6.25 터졌죠. 아직도 휴전 중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많은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영향이 거슬러 올라가면 45년 8.15 이후에 생긴 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45년 8.15를 무슨 사로 보는 거야? 현대사로 보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됐고요. 근데 비단 남학생만 영향 끼치는 거 아니죠? 이 머스마들 아빠 혼자 나지 않았죠? 난 건 누구야? 엄마잖아.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도 이렇게 잘 키운 자식들을 여하튼 신성한 의문이긴 하지만 2, 3년 군대 보내는 것도 엄마들도 슬프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나올 것만 쫙쫙 해주겠습니다. 자, 해보자, 여러분. 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은 됐는데 우리 힘으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지역에 소련군 100만 명이 들어와요. 누구 데리고? 김일성을 데리고 와요. 근데 미국이 아차해요.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느라고 아직 한반도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련이 들어와서 부산까지 와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 미국이 제안을 해요. 야, 소련아, 우리 선을 긋자. 무슨 선? 38선을 긋은 다음에 38선 위쪽에 일본이랑 그런 군대는 니네가 소탕하고 우리 미국은 38선 아래에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겠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38선이 거지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1944년에 조선 국내에서 우리의 분들이 눈치를 깠어요. 야! 조만간에 뭐가 되겠다. 독립이 되겠다. 그러면 독립이 되면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944년에 사회주의 좌익이랑 우익이랑 몰래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듭니다. 뭐라고요? 한글 어려워요.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야? 건국이 들어간 거죠. 좀 이따가 일본 망하면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조선 건국 동맹은 특이하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랑 연합한 거야. 그럼 전 시간에 배웠죠. 민족 유일당 운동. 일제시대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랑 합친 단체가 두 가지가 있었죠. 남성단체 무슨 간에? 신간에. 여성단체 무슨 애? 근회가 있었죠. 그러면 요거를 계승한 게 뭐야?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해주는 거야. 조선건국 동맹인데 이게 나와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조선건국 동맹이 이름을 바꿔서 조선건국 무슨 위원회 준비 한글 어려워요. 준비 무슨 회가 돼요? 위원회인데 잠깐만 특징 조선건국이 들어가죠. 그러면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도 뭐냐? 좌랑 우랑 합친 거야.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간의 근후의 조선독립동맹 조선준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뭐야? 좌우가 합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는데 소련군 들어와서 야 해산해. 미국 들어와서 해산해. 해산시켜버려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건국을 못한 거야. 그래서 요 칠판 중에서 중요한 거 아하 해방되자마자 우리 민족이 좌익이랑 우익이 손잡고 건국하려고 준비했었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뭐라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미 예정이 돼 있었죠.
지난번에 충칭에서 김구 선생님이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 실패하자마자 울었잖아. 큰일 났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외세가 간섭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벌어지느냐? 여러분 황당해요. 앞으로 북한은 사실상 몇 년 동안 소련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소련 군인이 정치하고, 남한은 미군이 정치하는, 소련은 김일성 내세워서 소련이 정치하고, 남한은 미군이 정치하는 거야. 몇 년간? 3년간. 기분 나쁘죠? 야, 독립한 지가 45년에 했는데 48년까지 남북한이 외국 군대가 정치하는 무슨 정이 돼버린 거예요? 군정이 된 거야. 나중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라가, 민족이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해볼게요. 나만 신나는 것 같아. 자, 볼게요. 힘내. 다들 얼굴이 우울해, 지금. 오늘따라. 니네 그거 알아? 매번 시간마다 니네 몸이 틀리다. 어떤 날은 다들 막 그냥 막 즐거워 죽을라 그러는데, 어떤 날은. 아니, 오늘 약간 그런 날이야. 힘들지, 애기? 힘들지? 응, 힘들지? 힘들지? 수업할게. 자, 천천히. 여러분, 1945년 12월. 자, 소련의 수도인, 외울게요. 모스크바에서, 요게 답이에요. 모스크바에서 삼상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모스크바 삼상회담은 누가 모였느냐? 미국의 외상, 외무장관, 그 다음에 영국의 외상, 외무장관, 그 다음에 소련의 외무장관. 여러분, 우리가 외무장관을 무슨 상이라 불러요? 외상. 이게 무슨 상자야? 재상상자야. 모여서 미용소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욕 좀 할게요. 엿 같은 게 결정이 돼요. 뭐냐? 미용소가 모스크바에서, 야, 한국이 독립을 했는데 오랫동안 식민지라 자색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우리 강대국이 위탁 맡아서 우리가 대신 얼마 동안 통치를 해주자. 10번 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통치가 결정돼요? 신탁 통치가 결정됩니다. 이런 식이야. 야, 조선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최소한 5년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통치해 주제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의 부하인 임시정부가 필요한데, 얘네들 뽑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장군이 공동으로 만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재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무조건 외워요.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우리가 즉시 독립이 아니라 5년간 강대국이 우리를 대신 통치해 준대.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니까 현재 한반도에 있는 미국 장군과 소련 장군이 만나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임정을 만들면 바로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재. 그럼 물어보자. 신탁 통치 무조건 좋은 걸까? 무조건 나쁜 건가? 장단점이 있겠죠. 나쁜 점. 기분 나쁘죠. 야, 독립했으면 바로 독립을 시켜줘야지. 5년간 지네가 해주겠대. 봐봐요. 우리 애기가 결혼했어. 그런데 엄마가, 아유, 너는 아직 결혼했지만 어리니까 엄마가 5년 동안 살아줄게. 야, 기분 나쁘지? 아니, 나쁘다기보다 좀 그렇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 해볼게.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 5년 동안 얘네들이 무기 대주고, 식량 대주고, 돈 좀 대주겠죠. 그러니까, 약간 좋은 점도 있긴 있어. 약간 보기 나름이야. 자존심상으로는, 야, 장난까? 그냥 놔둬. 독립할 거야. 이게 자존심상으로 기분 나쁘고, 또 좋은 점은 여하튼 누가 다스리는 거야? 미국, 소련이 아니라 한국인이 다스리는 거니까 뭐 좋은 점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신탁 통치를 약간 재밌게 할게요. 어떤 언론사가 이상하게 보도해. 어떻게 보도하느냐? 야! 신탁 통치는 다시 옛날 무슨 지로 돌아가는 거래. 식민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놀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우리나라의 좌익, 사회주의와 우익이 데모를 해요. 무슨 데모냐? 우리는 반대한다. 뭐에?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바로 무슨 운동이 벌어져요? 막 격렬하게 반탁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여러분
소련이, 자, 소련은 공산주의 짱이죠. 소련이 조선 사회주의에 전화 걸어요. 야, 이 바보들아! 저 신탁통치 나쁜 거 아니야, 병신아. 신탁통치는 우리가 보호해주는 거고, 임시정부는 한국 사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니네가 니네를 다스리면서 5년 동안 미영 중수한테 돈 뜯을 수 있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회주의자들이 야, 우리는 반탁 안 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갑자기 사회주의자, 좌익들이 우리는 찬성한다. 여러분 갑자기 무슨 운동이 벌어져요? 찬탁 운동이 벌어져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뭐냐 해보자. 깡패들도 반탁이랑 찬탁으로 갈라져. 그래서 깡패들끼리 싸워요. 학교 가잖아? 모든 학교가 반으로 갈라져. 교무실 가면 선생님 딱 반은 반탁, 반은 찬탁이야. 밥도 안 먹어. 학생들 싸워. 야, 니네 아빠 찬탁한다며? 니네 아빠 반탁한다며? 막 싸우는 거 여러분.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장난 아니야. 막 서로 싸 죽이고 여러분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천천히 해보자. 답은 간단해요. 뭐 나와요? 모스크바 삼상회담. 이게 답이야. 어? 그래도 여러분 국사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 해보자. 모스크바 삼상회담에서 무슨 탁?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고 신탁 통치하기 위해서 5번 무슨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한국인들로 구성된 임정에서 신탁하기로 했죠. 요거를 맨 처음에는 전 국민이 무슨 탁했어요? 반탁하다가 갑자기 좌익, 사회주의가 찬성하니까 이때부터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랑 매일 만나면 반갑다고 푹푹푹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김두한 아시지? 김두한. 깡패 김두한도 부하가 3,000명인데 1,500명이 좌익으로 붙어버린 거야. 찬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김두한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또 자기 사람 동원해가지고 막 깡패들끼리 싸운 거야 여러분. 그런 와중에 따라해보자. 해보자. 1946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그럼 잠깐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왜 열려? 한국 사람으로 구성된 무슨 정부? 임정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럼 잠깐만.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어. 그럼 신탁 통치 하려면은 미소가 만나서 공동회 한 다음에 한국인들로 구성된 임정 만들어지면 신탁이 되는 거죠. 요때 미국과 소련이 있는데 아 소련 나쁜 새끼야. 뭐라 그런지 아니? 야 한국인들을 임시 대통령 장관 뽑을 때 반탁하는 애들은 반탁한 애가 누구야? 우익이죠. 무슨 주의자들이야? 민족주의자들이죠. 소련이 하는 말 반탁하는 애들은 껴주지 말고 무슨 탁하는 애들 찬탁하는 건 누구야? 좌익이죠. 공산주의로만 임정을 꾸미지. 야비하죠. 야 생각해봐. 임정을 꾸미는데 임시 대통령, 임시 국회의원, 임시 장군들이 다 좌익이어봐. 다 공산주의여봐. 그럼 3년 있다가 당연히 우리 공산주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거부하면서 아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포함시키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지. 왜? 이 당시 한국인이 반은 좌익이고 반은 우익이었거든. 그러면은 뭐야? 반반 해야지. 근데 소련이 양보를 안 해서 여러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요. 그럼 잠깐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임정을 못 꾸몄죠. 아직 신탁이 안 되고 있죠. 이 와중에 제기랄 욕 좀 할게요. 혜성처럼 등장한 아저씨가 있어요. 뭐냐? 탄핵의 아픔. 여러분 다시 무승만 씨가 등장해요. 이승만 씨가 등장해서 뭐라 그러느냐? 이분 이때 전라도 어디 있어서 여러분? 정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승만 씨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뭐야 임시정부가 결렬되니까 하는 말이 정읍에서 열나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이거 외울게요. 무슨 발언? 정읍 발언. 해볼게요. 참고로 물어보자. 이승만 씨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이승만 씨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그 이유를 해보자. 일단 첫째, 이승만 씨는 거의 미국 사람이시죠. 이 사람은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분이지. 두 번째, 이분 여러분 목사님이셔. 기본적으로 목사셔. 그런데 사회주의, 특히 소련 같은 경우는 종교 탄압하고 사유 탄압하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지주들을 막 싸죽이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이승만 씨는 사회주의는 악인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씨가 하는 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북한은 빨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공산주의. 이 사람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이승만 씨 관점에서는 북한은 빨갛게 됐으니까 버리고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한 게 무슨 발언이에요? 정읍 발언. 아니, 나는 이분을 뭐 이렇게 뭐 까진 않겠지만 이분 의견 존중하는데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승만 씨의 정읍 발언은 뭐야? 분단하자는 얘기지. 북한 버리고 남한만 살자는 얘기지.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야, 통일. 그런데 이승만 씨가 여러분 공산주의 싫다고 노력도 안 해보고 북한은 빨갛게 됐으니까 버리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세우자는 건 뭐야? 분단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승만 씨가 정읍 발언하자마자 여우 같은 형, 무슨 형? 여운형. 영어식 이름이 팍시 브라더예요. 농담이에요. 여운형 아저씨는 좌익이고 그 다음에 김규식 할아버지는 우익인데 잘 들어봐요. 자, 뭘 해줄까 여러분? 자, 봐봐. 니네 극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야! 제 성격 극단적이야. 극단적인 선택.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좌익을 무슨 자? 극자. 완전 빨강. 극단적인 우익을 무슨 우? 구구. 둘 다 공통점. 두 글자. 꼴통이에요. 꼴통이에요, 여러분. 둘이 만나면 서로 싸죽여야 돼. 그러면 극자 들어가면 안 좋아, 여러분. 자, 그러면 좌익은 좌익인데 중간에 있어서 우익이랑 말이 통해요. 우익은 우익인데 중간에 있어서 좌익이랑 말이 통해서 내가 보기엔 그래. 이 두 분들이 가장 합리적이야. 그러면 좌익이지만 중간에 있죠. 이런 분들을 중도 좌익. 우익이지만 중간에 있죠. 무슨 우익? 중도 우익이야.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래요. 중도파는 서로 좋은 점을 여러분 향유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자, 여운형, 김규식 할아버지는 가운데 쓸게요. 요 두 분들은 따라해보자. 무슨 파야? 중도파입니다. 무슨 파? 중도파야.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할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지금 극좌랑 극우랑 싸운다. 참고로 이승만 씨도 극우에 가깝겠죠?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할아버지가 정읍 발언,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방해하려고 야! 우리 좌우가 합쳐서 통일 정부를 만들자.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잠깐만 여러분. 좌우가 뭉친 거 해보자. 일제시대 좌우가 뭉친 거. 신간회, 무슨 회? 근우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선건국 들어가는 거. 조선건국 동맹. 조선건국 준비위원회인데 신간회만큼 중요한 게 바로 무슨 합작운동? 좌우 합작운동이야. 이분들이 하는 말. 야, 빨리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 열어서 임정을 만드는데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라. 그럼 좌우 합작으로 통치하다가 우리가 다시 국가가 세우면 좌우 합작으로 국가 세워서 싸우지 말자는 게 여러분 이분들 목적인데 목적은 뭐야?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가 무조건 남아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모스크바 삼상조약, 모스크바 삼상조약. 여차여차해서 자, 여운형, 김규식의 무슨 합작운동? 좌우 합작운동. 자, 재밌게 해줄게요. 만약에 해방되자마자 설문조사 했거든요. 남북한 주민한테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를 뽑겠느냐? 80%가 나온 남자가 있어요. 누굴까? 그래서 만약에 미소가 들어오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이분이 거의 80% 대통령이 됐을 거야. 누굴까? 혹시 짐작가는 사람? 김구? 이승만? 아니에요. 누구야? 여운형 선생이에요. 왜냐? 다 훌륭하신데 김구샘이랑 이승만 박사도 되게 훌륭하지만 해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언론을 통제해서 이승만과 김구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여운형 씨도 그만큼 훌륭한 분인데 국내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좀 인기가 많아서 만약에 뭐 내 피셜이지만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여운형 씨가 대통령이 되셨을 정도야. 나중에 암살당해요. 다음에 김규식이 누구냐? 김구샘이랑 너무 친한데 해볼게. 이 사람 자, 내가 잠깐 얘기해줄게. 아버지가 훌륭한 지방 장관이야. 지금 치면 경기도지사야. 근데 민비가 하도 매간매직하고 나쁜 짓 하니까 민비에게 왕비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멋지게 상소를 올려요. 이때 민비가 감동받아가지고 김규식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 그래서 이때 김규식이 어렸을 때인데 엄마가 어떻게 해? 남편이 도지사인데 대통령 영부인에게 뭐 한마디 했다 맞아 죽은 거잖아. 그래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남편 찾으러 가다가 엄마도 죽어. 스트레스로. 근데 얘가 7살인가 그래. 근데 어떻게 해? 집안이 몰라 그랬죠. 근데 얘병알 전염병에 걸려. 전염병.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약이 없으니까 집안 어르신집 고쳐주다가 가망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거적에 말아서 그 마을 밖에 버려.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김규식은 생각해봐. 아빠가 경기도지사였는데 맞아 죽었지. 엄마 시신 찾으러 가다 맞아 죽었지. 자기는 전염병 걸렸지. 그래서 이제 거적에 누워있는데 야 본능이 있나 봐. 그때 미국 목사인가? 선교사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적에서 막 피부 다 벗겨주고 그런 애가 막 기어와가지고 그 미국 목사님 발목을 딱 잡더래. 왜 그럴까? 옛날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의 의술이 뛰어나다 말았나 봐. 근데 아니면 본능적인지 그 목사님 발을 꼭 잡은 거야. 그 어떻게 목사님이 데려와서 병이 난 거야. 나가지고 이제 미국 데려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예일대학인가? 프리스턴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까지 땄다. 땄다가지고 이분이 몇 개국어를 하느냐? 8개 국어를 해요. 몇 개 국어? 8개 국어. 그래서 대학 마치고 한국으로 딱 왔는데 조선 총독부가 멘붕인 거야. 왜냐? 야, 8개. 한국어, 조선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하여튼가 스페인어 8개를 해, 완벽하게. 그래서 예일대학인가 그럴 거야. 영문과를 나왔어. 그래서 조선 총독이, 박사님, 당신 진짜 위대하다. 그래서 연봉 수십억에다가 일본 최고대학의 교수로 딱 채용을 해요. 바로 그 다음날 기차 타고 만주로 가세요. 싫어, 이 씨발 새끼야. 독립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몸이 약해. 몸이 약해서 돈이 떨어지면 중국의 아무 대학 가서 딱 이력서를 보여주면 교수가 돼. 그래서 교수 하시다가 돈 모아서 독립운동하고 교수하다가 독립운동하고 누구나 여러분? 김규식 할아버지.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충칭 임정 주석일 때 이분이 부주석을 하시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이분도 수능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은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 교육이 엉터리야. 그 나라 시스템이. 이게 뭐야? 이순신은 거북선. 답이 이거야. 6.25는 인천선. 자, 할게요. 그래서, 야, 대단하지 않니, 김규식? 대단하지, 진짜? 아니야, 봐봐. 네 생각해봐. 니네가 100년 전 최고 미국 대학을 나와서 딱 왔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동경대학교 연봉 수십억짜리 야, 지금 교수도 되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100년 전의 교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거를 무리치고 만주 샹하이 가서 개고생하시면서 독립운동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솔직히 난 보통 사람이라 막 고민하면 합리화시킬 것 같아. 아니야, 어차피 조선은 망해서 갈 것 같아. 근데 야,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진짜 다 초인이야, 초인. 진짜로. 그 유혹을 못 이긴다니까, 보통. 몇십만 원 가지고 싸우는데, 저기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역시 여러분 당연히 결렬되죠. 왜냐? 이미 냉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봐봐. 그럼 잠깐만.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 무슨 정부를 못 꾸며요? 임정을 못 꾸미죠. 그럼 신탁 통치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삐져가지고 유엔한테 야! 소련이 자꾸 거부해서 난 미국은 이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유엔에 넘겨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연합에서 총회가 돼요. 총회에서 뭐라 그러냐? 야, 한반도 안 되겠다. 신탁 통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임정을 못 꾸미니까 신탁 통치 없애주겠대요. 신탁 통치 안 하고 대신에 남한과 북한이 총선거해서 대통령 뽑고 헌법 만들면 즉시 독립을 시켜주겠대. 야, 잘 된 거죠. 그런데 대신에 선거를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유엔에서 유엔 감시위원회 혹은 유엔 임시위원회를 북한에도 보내고 남한에 보내겠대. 왜냐? 선거하려면 되게 공평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됐어. 유엔 총회에서 드디어 신탁 통치 안 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남북한이 총선거해서 국회의원 뽑고 헌법 만들고 대통령 뽑으면 바로 즉시 독립을 하고 소련군과 미군은 철수하겠다. 단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유엔에서 사람들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제기랄. 욕 좀 할게요. 띠떼끼들. 소련이랑 김일성이 유엔
임시위원단을 거부를 해요. 왜? 선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 왜냐? 이 당시 남한의 인구가 2천만, 북한의 인구가 1,000만이에요. 국회의원은 10만 명당 1명이야. 그러면 남북한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북한은 인구 구성상 100명, 남한은 200명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 대통령을 어디서 뽑아요? 국회에서 뽑아요.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남한 사람이나 이승만이나 김구가 되겠죠. 야, 북한 국회의원 100명이 김일성에게 몰표를 줘도 김일성은 대통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국을 거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다시 회의가 열려요. 이거를 외우지 마요. 그냥 해주는 거야. 상식이야. 유엔 소총회에서 야, 큰일 났다. 소련 새끼들이 선거 방해하려고 유엔 못 들어오게 했다. 근데 지금 조선 독립한 지가 3년째인데 뭐 하는 거냐. 그렇다면은 너 북한은 제거하고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겠대.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 남한만의 무슨 선거? 단독 선거가 결정이 돼요. 그럼 잠깐만. 북한 버리는 거죠. 그럼 남한만이 나라 세우면 조금 있다가 북한 나라 세우겠죠. 완전히 민족이 여러분 두 동강 나는 거죠. 그러면 유엔 소총회에서 단독 결정을 좋아해서 딱 한 명 있어. 누구야? 이승만 씨는 좋아하죠. 왜냐? 이승만 씨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주장했죠. 무슨 발언? 정읍 발언. 그래서 여러분 다시 유엔 소총회에서 야, 북한 버리고 그럼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하자고 했을 때 지지한 사람은 이승만 씨밖에 없고 전 민족이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남한만에 여러분 단독 선거했다가는 완전히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잖아. 그래서 해보기 천천히. 자, 유엔 소총회에서 하는 말. 북한이 자꾸 유엔 들어오는 거 방해하니까 북한은 안 하고 남한만이 단독으로 선거를 하는데 날짜까지 꼭 집어줘요. 외울게요.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를 하겠다. 단 그 전에 북한이 하겠다고 연락하면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북한 안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 유엔 소총회대로 되면은 민족이 분단되겠죠. 이걸 막으려고 누가 등장하는다. 함께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등장하세요. 김구 선생님이 울어요. 울면서 글을 쓰는 게 뭐냐? 따라해보자.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한다. 해볼게요, 여러분. 김구 쌤이 하는 말. 국민 여러분, 나 김구는 단독 선거를 막겠다. 우리 민족은 통일돼야 된다. 그런데 북한의 예를 들면 김일성, 남한의 어떤 새끼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꾸 분단을 획책하는데 나 김구는 이거를 막으려고 38선을 지고 쓰러져 죽을 망정 난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 이거 50총 선거를 막겠다라고 여러분 쓴 글이 뭐예요?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야. 그리고서는 행동을 하세요. 뭐냐? 김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8개국 하셨던 바로 무슨 규식? 김규식 할아버지랑요. 서울에서 남해에서 북에 가서 누구랑 만나요? 김일성이랑 만나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남북 협상을 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야 일성아 너 우리 힘을 합해서 통일해야 돼. 막 설득하는데 이때 김일성이 막 잔치 벌어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개구라예요. 뭐냐? 김구와 김규식이 단독 선거 남한만에 50총선거 막으려고 서울에서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결론 김일성 띠떼끼가요. 김구와 김규식 쌤을 가지고 놀아요. 그 자리에서는 자기도 선거하겠다라고 해놓고선 여러분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쌩까고 오히려 김구와 김규식을 이용해 먹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이렇게 막아봤지만 결국 1948년 5월 10일 날 여러분 드디어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가 돼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올 확률도 있지만 자주는 안 나와. 여태까지 오늘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면요. 모스크바 3상회담, 그 다음에 여운형 김기식의 좌우 합작운동이고 이거는 솔직히 스토리상을 해야긴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그 지식인이라면 요 정도는 옛날에 이거만 2시간 했어. 이거 왜 자세하게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아주 상식적인 한 거야. 그리고서는 뭐야? 자,
분단을 막으려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 김구와 김규식의 무슨 협상? 남북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남한만의 무슨 총선거? 50총선거가 치러졌다.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요? 최근 50총선거가 시험에 4번 나왔어. 모평가 수능에. 그러면 모스크바 3상회담, 좌우합작운동, 50총선거가 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50총선거를 여러분 알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김구 선생님, 김구, 김규식, 유엔 소총회. 이거 모르고 답만 외우면 의미가 없지. 맞잖아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아까 빡쳤어요. 자, 오케이.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만 역사란 뭐 가정은 없지만 이때 분단 안 되고 통일됐으면 GNP나 GDP는 조금 떨어졌어도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스위스보다는 좀 못 살지만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아니, 진짜로. 지금 핀란드 알아? 핀란드? 핀란드 가본 사람. 없네? 자, 볼게요. 야, 골 때리더만 핀란드. 핀란드는요,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몇 월 달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재산세랑 재산을 공개한대. 그래서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재산권 침해잖아. 근데 법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대. 왜? 그래서 찾아보는 거야. 심지어 아들이 아빠 얼마 냈는지. 그치? 동창 그 라이벌 새끼 지금 얼마 버는지. 헤어진 여친이 얼마 버는지를 다 조회가 된대. 다 조회가 되는데 거기에 뭐도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번 돈, 낸 세금, 기부금 그런 게 쫙 나온대. 그래서 그걸 딱 조회하면은 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5천만 원 버는데 불우한 이웃에 500씩이나 기부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참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 1,000억 버는데 기부금 10,000원이야. 그러면 바로 띠뺏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완전 공개해놓나 봐. 좀 약간 한국에서는 좀 항상 부러져. 근데 약간 순자병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겠지. 너무 다 잘하니까. 모르겠어. 우리 공개해버릴까? 해볼게요. 자, 쉽네. 방금 웃긴 얘기 있었거든. 까먹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게 제일 슬퍼. 막, 이 웃긴 얘기 해줘야 하는데 지나가 버렸어. 아니야, 기억날 거야. 야, 나 1년 동안 웃긴 얘기 할 수도 있어. 진짜. 타협해서 학기 초에 타협을 하는 거야. 야, 타협을 하자. 그럼 니네 꾸준히 인강을 듣고 와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웃긴 얘기 해줄게. 옛날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얘기한 적 있나? 지리 선생님? 몇 년 전인데 나 깜짝 놀라서 재수생이 자기네 학교 되게 지리쌤이 멋있었대. 얘기한 적 있지? 얘기한 적 있지? 했잖아. 얘기했지, 지난번에. 했지. 수업 시간에 인강 틀어주고 자기 앉아 계신 거. 수업 시간에 무슨 유명한 지리쌤 인강 틀어주고 같이 잘 가르치지 않니? 가지고. 자, 해볼게. 기억나면 또 해줄게요. 자,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총선거가 치러졌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해보자. 50총선거의 단점은 뭐냐? 남한만의 단독선거라 분단이 된 거는 조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찾아보자. 첫째, 우리 역사 최초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역사 최초로 무슨 선거야? 보통선거. 무슨 말이야? 재산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녀 모두에게 무슨 권을 준 거야? 선거권을 준 거죠. 그게 무슨 선거야? 보통선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선거가 됐다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이때 현대, 여러분 이제 무슨 주의가 된 거예요? 현대 민주주의가 된 거야. 그거 대단한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개 꼽으라면요.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된 거나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보통선거한 건 뭐냐? 이제 지배층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 5천년 역사 처음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게 바로 언제 여러분? 48년 50총선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국회의원을 재헌의원이라 불러요. 왜 재헌일까? 아직 헌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뽑힌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야?
헌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재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느냐? 200명을 뽑는데 198명이 당선이 돼요. 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때 제주도에서 4.3 사건으로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이 안 뽑혀요. 그래서 뽑힌 198명이 만든 의회를 그냥 의회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의회라 불러요? 재헌의회 혹은 재헌국회라 부릅니다. 왜냐? 50 총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를 해야 돼? 헌법을 제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5월 10일 날 총선거 한 다음에 열나 달려서 여러분 1948년 7월 맞나 17일 맞나 재헌절? 맞죠? 27일인가 17일인가 헷갈려서 그래 지금. 재헌절 7월 17일 맞죠? 7월 여러분 17일 날 드디어 헌법을 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 헌법을 제정한 거야. 그럼 순서가 뭐야? 50 총선거 해서 국회의원 뽑은 다음에 이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가 재헌국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헌법을 제정하고 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무슨 제가 돼요? 간선제. 간선제가 뭐냐?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대통령 뽑는 걸 간선제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재헌국회에서 간선제에서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세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의 이시영이 돼서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슨 민국이 만들어진 거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 야, 봐봐. 역사 물론 세종대왕 훌륭하죠. 다 훌륭한데 전 인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훌륭한 건 뭐냐? 신분제 폐지랑 우리 국민에게 주권을 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 두 사건에 비해서는 강도가 떨어지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보자. 자, 해볼게요. 여차여차해서 김구 선생님의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김구와 김기식의 남북협상을 했지만 결국 50 총선거가 치러지죠. 그러면 50 총선거는 나쁜 점, 남한만의 단독정부지만 좋은 점도 있죠. 최초로 보통선거. 즉 뭐야?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여기서 200명가량의 무슨 국회 5번 재헌국회를 만들죠. 그러면 재헌국회가 일단 무슨 법 만들어요? 헌법 만들죠. 그 헌법에 의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이승만 씨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8월 15일 날 무슨 민국, 아파요. 무슨 민국이 만들어진 거야? 대한민국이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하고 집에 보내줄게요. 집에 못 가죠? 자, 자, 해보자. 일단 오늘 배운 거 쭉 정리해볼게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자마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국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들어와요? 소련군과 미군 들어와서 못하게 하죠. 그러면 해방되자마자 좌익, 사회주의랑 우익이랑 뭉친 건 뭐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냥 요거는 가끔 나오는 거고 가장 큰 거 1945년 12월 이건 꼭 나오죠. 무슨 크바? 모스크바에서 메쌈 회담이 열려요. 삼상회담. 여기서 외울게요. 여기서 무슨 통치가 결정돼요? 신탁 통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슨 정부 임정하죠. 그러면 요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죠. 뭐냐? 우익은 안 된다. 자, 무슨 탁? 반탁하고 좌익은 된다. 무슨 탁 여러분? 찬탁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1946년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연히 소련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거부되죠. 그러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걸렬되자마자 이승만 씨가 조금 불쾌한 발언 하시죠? 그 유명한 무슨 발언? 정읍 발언. 북한은 이미 빨갛게 됐으니까 북한 버리고 남한만이라도 무슨 정부? 단독 정부를 세우자.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고 여우 같은 형, 팍시 브라더. 무슨 형? 영훈형, 중도 좌익. 8개국어 하는 우리의 김규식 할아버지가 안 된다. 우리 좌랑, 우랑 합쳐서 좌우합작으로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 좌우합작 운동. 나중에 실패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리지만 결렬되고, 유엔에서 외우지 마요.
총회가 열려서 야 그렇다면은 신탁하지 않겠다. 남북한이 총선거하자 해서 유엔 보냈는데 소련이 거부하죠. 소련이 거부하니까 유엔에서 어쩔 수 없다. 유엔 소총회 열어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하자. 날짜까지 정했죠. 48년 5월 10일. 요거 하면 분단되니까 김구 선생님이 뭐예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 김구와 김규식의 무슨 협상? 남북협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총선거가 이루어져서 남북한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몇 문제 나올까? 때려 죽여도 하나 나오고요. 잘 몇 개까지 나와요? 2개까지 나오죠. 그럼 제일 많이 나올 거 모스크바 삼성회담, 좌우 합작운동. 그다음에 이 최근 문제 무슨 총선거? 50총선거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고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고생했습니다.